황의조 선수와 피해자 간에 지금 반박에 또 반박이 거듭되고 있잖아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일단 황의조 선수는요. 자신을 둘러싼 이 불법 촬영 논란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영상 속 상대 여성의 신상이 일부 공개됐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황 선수 측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언급했거든요. 이게 제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황 선수 측의 입장을 보면 최대한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 공식적으로 대응을 자제했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려 했다면서도 황의조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보도가 유포되고 이 여성의 일방적 입장이 진실인 것처럼 호도돼 방어적 차원에서 소명에 나선 것이라는 입장을 냈는데 이를 두고도 결국 이 피해 여성의 입장이 그리고 이 사람의 인적사항이 어느 정도 특정됐다는 것에 대해서 2차 가해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어적 차원에서 소명에 나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한 것이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근데 보세요. 허주연 변호사님. 이유는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그 신상이 공개되는 바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수많은 억측들이 난무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정말 무관한 분들이 막 거론되고 인터넷상에 이름 거론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저는 좀 부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물론 황 선수 측에서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 대응을 자제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은 하고 있지만 정말로 보호하고 싶었다면 황 선수가 결백하다는 것만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냥 그 여성을 보호하고 싶었다라는 것만 말하면 되는 것이지 그 여성의 인적 사항을 굳이 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거나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에 굳이 끼워 넣을 필요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것과 그것은 사실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적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금 황 선수에게 쏠리는 이 관심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그러면 누군지 궁금해하는 그런 것들을 자극해서 혹시나 그래서 그쪽으로 관심이 쏠리게 하려는 것은 그런 의도는 아닌 것이냐 이런 의혹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것까지 법률 대리인 측에서 예상을 했다라고 하면 황 선수가 괜한 오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좀 신중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가해자의 입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에서 2023년 11월 21일 오후 늦게 배포한 입장문에는 피해자를 특정해서 파악할 수 있게 만드는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신분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해자는 위와 같은 점을 스스로 언급하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장문에 공개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가해자의 피해자를 향한 협박과 압박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종래에 가해자 측이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황의조 선수가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쪽으로 갈 수 있다. 이걸 언급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 부분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일부 기사 21조라고 나갔는데 정확하게는 21조가 아니고요. 24조 제2항에 보면요. 네. 그게 누구든지 피해자의 주소, 성명, 직업,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에 대해서 이 신문 등 인쇄물이나 방송 매체를 통해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같은 법 50조 벌칙 규정으로 이 동의 없이 이렇게 공개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입장문을 배포를 했다면 이걸 인쇄물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아하. 촬영 모드로 켜서 이렇게 뒀던 그 휴대폰을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두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그런 걸 몰카라고 부릅니다. 이는 수사기관에서 암묵적 동의를 운운해온 가해자 스스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한 적 없는 일방적 촬영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가해자는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같이 보았다고 하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수년 전 불법 영상 캡처본을 한 차례 공유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피해자는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가해자에게 잘못 보이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게 되는구나,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너무 상반돼서 어느 쪽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아주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영상 촬영이라는 건 사전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갑자기 어디다가 뭐 몰래 켜놨는데 이거를 상대방이 인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동의가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서 아까 뭐 잠깐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몰카라고 한다.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것은 촬영 전에 동의를 받은 영상 촬영은 아닌 걸로 보여요. 지금 이야기상 보면 뒤늦게 알게 돼서 그거를 뭐 서로 간에 한번 봤다 손 치더라도 일단 동의는 찍기 전에 서로 간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동의를 구하는 게 그게 동의된 촬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제 한쪽으로 주장하는 바가 별로 설득력이 있게 들리지는 않는다 이런 거고요. 네. 지금 더군다나 아까 지적하신 대로 영상물 본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피해자 진술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 부분 뭐 피해자 측의 진술이 좀 더 설득력이 있게 일관성이 앞뒤가 맞는 그런 일관성 있는 진술로 들리기는. 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기자간담회를 아까 이런 거 보셨죠? 네네. 거기에서 황의조 씨하고 피해자 사이에 메신저 대화 및 녹취록을 일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 내용들을 함께 보실 텐데. 저건가 봐요, 지금. 예, 화면에 그렇습니다. 떼놨네요. 네. 예, 저 내용인데요. 지난 6월 말에 황의조와 피해자가 나눈 통화 내용에 따르면요. 피해자는 황의조 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분명히 그때 네가 지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황의조 씨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분명히 지워달라고 했었고 싫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있냐는 거지? 라고 얘기했다는 거고요. 내가 싫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너한테 그날도 이야기했어. 라고 의사를 전달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저 이제 남아있는 글인 거죠. 저게 녹취록에. 황의조는 찍었을 때 이런 일이 생길지 몰랐어? 나도 진짜로 아니야 라고 대답한 그 통화 녹취록이 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촬영에 동의한 적 없고 촬영 사실을 안 직후 영상 삭제를 요구했지만 불법 촬영을 계속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뭐 알고 있었고 뭐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자면 피해자의 주장은 그렇지 않고 본인은 전혀 몰랐고 알게 됐을 때 삭제를 요구했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불법 촬영물임을 뒷받침할 만한 메신저 내용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화 내용, 황의조와 그 피해 여성이 나눈 통화 녹취 문장도 다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피해자 측에서는 그 촬영에 동의한 적 없다 이러면서 일관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다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이건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의혹인데요.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가 전화를 끊고 나서 메신저 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니까 문자로 대화를 나누면서 네.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던 걸 도난당한 건 내 부주의니까 피해 안 가게 정말 노력할게. 한 번 더 내가 얘기 잘할 테니까 걱정 마. 뭐 이런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돌연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 보기에는 이건 제가 피해자 변호사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때 당시 황의조 선수에게 변호인이 선임이 돼 있는 상태니까 피해자랑 통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변호사에게 했을 거라는 겁니다.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어요? 라고 변호사가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싫다고 했는데 왜 안 지웠어? 라고 얘기를 해서 최대한 막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거 나도 이럴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끊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분명히 녹취하고 있었을 거라고. 그러면은 불법 촬영한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증거로 제출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뭐 황 선수 입장에서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수 있고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그걸 반대로 보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황 선수 측 입장에서는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이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통화를 할 때. 그래서 이걸 꼭 메시지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걸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은 통화를 할 때는 아무 반박 못하다가 변호사 조언을 받고 지금 증거를 남기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물론 이 문자 내용, 이 메신저 내용만으로 황의조 선수가 뭔가 이 캥기는 구석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하지만 황의조 선수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불법 촬영한 건 아니지만이라고 하나 딱 걸쳤어요. 그 말을 하나 걸치기 위해서 일단 뭔가 메신저를 나눈 것 같다는 그런 정황으로 보여요. 그런데 어찌 됐건 최명규 원장님,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을 특정할 만한 신상 정보가 황의조 선수 측에서 공개하는 바람에 지금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이제 지옥에서 사는 하루가 되지요. 그리고 아마 이 지옥은
아주 오래 갈 거예요. 피해자 입장에서. 아. 어쩌면은 신상을 이렇게 공개한 것 또한 뭐 그걸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피해자가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서 재판을 포기하면 그 이득은 누구한테 가나요? 황의조 선수한테 가겠지요. 만약에 피해자가 이렇게 재판을 계속하면은 피해자 당신은 그냥 이겨도 끝나는 거야.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내가 보상을 해줄게 하더라도 그 이득은 황의조 선수한테 가지요. 이거는 의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의도해서 피해자를 지옥과 같은 고통에 밀어넣어서 재판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 그러면은 이건 진짜 비열한 행위예요. 보통 사람들의 궁금증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극도의 공포를 유발하는 그런 상황이 사실 될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정말 해코지를 할 고의가 있지 않는 이상 지금 그런 이제 뭐 신원을 추적하는 일들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양측의 그 증언이 너무나 엇갈리다 보니까 그렇죠. 경찰에서는 네. 대질 조사를 시키겠다 이렇게 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그 대질 조사를 하기에 적합한 사건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왜냐하면 대질을 하는 순간에 그 뭐 경찰서든 뭐 검찰로 송치를 한 이후에 대질을 하더라도 어쨌든 그 수사기관에 가는 순간에 이 피해자의 신원은 다 까발려지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네, 그런데 이런 사건에서 대질을 고려한다면 이건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이게 이제 양측 변호사들이 이게 양측에서 모두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지금 거의 서로 간에 이제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이런 양상으로 아까 뭐 유튜브도 막 나오고 이러잖아요, 영상들이. 네. 그런 식으로 대리전 비슷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도와는 좀 그 상치된다. 뭐 이제 가해자 측 변호인도 마찬가지고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이 피해자만 지금 거의 상처를 다 안게 되는 이런 상황이고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둘이 촬영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유포시킨 자가 사실은 더 나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포를 통해 가지고 양측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모두 매장시키겠다 이런 의도를 가진 자가 누구인지를 찾는 게 지금 사실은 그게 더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피해자를 지금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심각한 명예훼손을 지금 시킨 당사 또 있죠. 가해자 또 있죠. 바로 누구예요? 영상을 유포한 사람이 그 장본인이에요. 그 누구예요? 바로 황의조란 사람의 형수란 사람인데 지금 그 형수가 경찰 조사 때 했던 발언이 알려졌다면서요, 조진봉 교수님. 그렇습니다. 본인은 이걸 해킹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 형수라는 사람이 유포를 하면서 이 유포된 게 본인이 유포한 게 아니고 전화가 해킹을 당해서 결국 누군가가 유출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경찰이 조사를 해봤어요. 그럼 휴대전화에 해킹을 당하려면 뭔가 흔적이 남아야 되잖아요.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해킹을 했으면 해킹을 했다는 기계적 흔적이 남아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외부 침입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해킹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경찰은 어제 황의조 씨의 그 사생활 영상을 SNS에 올린 형수를 검찰에 송치를 했어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 지금 현재 경찰이 양쪽 그러니까 황의조 씨 휴대전화 그리고 형수 휴대전화를 같이 지금 압수를 해서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과정에서 좀 더 정밀하게 포렌식을 하다 보면 네. 어떤 경위로 이게 형수에게 넘어가게 됐고 형수는 또 이걸 어떻게 유출했는지 하는 부분들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저희 방송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황 선수 측에서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네. 핵심 내용은 형과 형수의 결백을 믿는다. 그다음에 이 휴대전화가 해킹당해서 그런 것 같고 이게 유포와 협박에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에 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렇다면 도대체 지금 이 협박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 친형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황 선수를 왜 이렇게 협박하고 이 영상을 유포했느냐 이 부분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금전 갈등인 것이냐 혹은 일각에서는 황 선수와의 뭔가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면서 특히 이 금전 갈등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모든 수입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것이 원인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입장문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피해자 측에서는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황의조 선수를 엊그저께
국가대표 경기 올림픽 예선 때 월드컵 예선 때 중국전에 출전시켰죠. 후반전에 황의조 선수를. 그래서 대한축구협회와 그리고 그 감독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축협이나 감독이나 모두 확정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축구 잘하는데 문제 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불법 영상이 그 영상 자체가 명백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차치하고라도 이거는 확인된 사실입니다. 폭력, 성폭력, 품위훼손에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당신들에게 국가대표란 무엇입니까? 적어도 우리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글자, 그 네 글자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일단 이 중국전에서는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입국을 했는데 황의조 선수의 모습과 입장을 듣기 위해서 많은 취재진이 몰렸지만 황 선수는 볼 수 없었습니다. 왜요? 왜냐면은 사실 선수 중에서 손흥민, 김민재처럼 해외파 9명은 또 현지 경기가 있기 때문에 전세기를 따로 빌려서 22일 날 새벽 일찌감치 한국에 들어왔다 출국을 했거든요. 중요한 건 황 선수는 한국에 입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국가대표 경기가 중국 선전에서 있었거든요. 광저우로 이동한 후에 본인 소속팀이 있는 영국으로 넘어가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이런 여러 가지 여론 속에서 본인 입장을 내기보다는 이걸 회피한 것이 아니냐 이걸 두고서는 네티즌들이 따가운 입장을 내고 있는 겁니다.